안녕하십니까, 김남준입니다. 오늘은요 2022학년도 대비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과정은 5, 6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5, 6월에 8주 동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설명 전에 우선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까라는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저한테 와닿는 글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토머스 제이 빌로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던데,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거나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나 역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좀 와닿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학부 시절 그리고 현재 내보다 공부를 못했던, 임용준비도 늦게 했고 내보다 실력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해내더라 이거죠. 내보다 안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는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임용에 합격을 해서 갔더라. 그것도 내가 원했던 지역에.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부지기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왜 해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글귀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해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월 달에 접어들면서 지금 1월 달부터 보통 공부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바를 토대로 해서 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겠죠. 나 진도를 못 따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되겠는가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고요? 다른 사람도 다 해냈으니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의 토대를 두고 이제 5, 6월달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어떠한 맥락에서 5, 6월달 강의가 진행되는지를 잠깐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3, 4월이죠. 3, 4월이라서 지금 구조화 및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화 및 개념 정립을 과정을 운영하면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가 뭐냐 그러면, 구조화 및 개념 정립 과정은 분명히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바로 기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토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토대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 말 그대로 문제를 푸는데 급급한 수강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이 3, 4월 달에 구조화 및 개념 정립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께서는 이미 1월에서부터 3월까지에 걸쳐서 기본 이론을 들으신 거고요. 지금 3, 4월 강의를 통해서 이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고, 다시 또 기출문제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3, 4월까지 몇 번을 전반적으로 훑어본 결과가 됐냐 그러면 3번을 살펴본 결과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기출은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더라,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도 있더라 라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5, 6월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5, 6월 강의는 앞서 이전에 실시했던 3, 4월 과정에서 풀었던 문제도 다시 한번 풀게 돼요. 그 차이는 뭐냐 그러면 3, 4월 달에 풀었을 적에는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요, 개념을 정립하는 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기출문제들을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 6월 달서부터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문제를 푸는 기술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이론들도 모두 내 것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09년서부터 2021년도까지 즉 작년도 시험 문제죠. 작년도 그리고 올해 임용이 된 그런 분들이 치셨던 문제까지 전부 포괄을 해서 실시하는 게 이번 5, 6월 달 기출문제 풀이 과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개강일은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1시서부터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하루만 이루어지는 강의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양이 상당히 방대해요. 2009년서부터 2021년도까지 그리고 그 안에는 2013년도에 추시 한 번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둔다 그러면 상당히 방대한 양의 문제들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이렇게 3개 학교급의 문제를 모두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5시간만 갖고는 안 되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각각 5시간에서 일주일에 10시간의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투자를 해서 기출문제를 전부 훑어보는 거죠. 세부 일정 강의 보시게 되면 아까 5월 6일 목요일날 강의가 개강이 되게 되면 처음부터 행동 지원을 합니다. 행동 지원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틀여에 걸쳐서 행동 지원을 하고 다음서부터 이제 정해진 목차에 따라서 쭉 진도를 나가는데 지금 5월 달에 보게 되면 학습장애와 교육이 지금 색깔이 좀 칠해져 있죠. 그 다음에 6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 의사소통 장애와 교육이 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과목이요. 강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과목이 뭐냐 그러면 학습장애와 교육하고 의사소통 장애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도 양이지만 언어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 학습장애와 교육하고 의사소통장애와 교육이라서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주차에 해당하는 때하고 그 다음에 6월달 또 3주차에 2주차가 되겠죠. 2주차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 학습장애와 교육과 의사소통장애와 교육에 대해서요. 의사소통장애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리뷰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일부러 학습장애와 교육과 의사소통장애와 교육은 여러 가지 색깔을 칠했습니다. 근데 두 과목 외에 다시 또 다른 과목이 하나가 더 보일 겁니다. 개별화 교육이라는 과목이 하나가 더 보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개별화 교육은 기본 과정이라든지 개념 형성을 위해서 실시했었던 3, 4월 과정에서는 개별화 교육이 정식적인 과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개별화 교육을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시면 첫 번째로 강의 목적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개념에 대해서 몇 번이나 되풀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번을 되풀이했죠. 그러나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주요 개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 분석 플러스 경향을 분석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키워드로서 문제가 제시가 됐었고 어떠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향후에는 나온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까지 같이 짚어나가는 게 출제 경향 분석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장애 영역별 기출문제풀이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해당 연도를 보게 되면 2009년도에서부터 2021년도까지입니다. 2009년도에서부터 2021년도고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2013년도에 실시했던 추시가 포함이 됩니다. 상당한 양이죠. 왜 이와 같이 많은 양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전개하는 방식이 키워드별로 할 게 아니거든요. 키워드별로 할 게 아니라 장애 영역별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쭉 흐름대로 볼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왜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냐 그러면 임용시험은요 키워드별로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키워드별로 출제를 우리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 키워드별로 공부할 때는 명확하게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참 쉬우나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키워드별로 문제를 풀어버리게 되면 10문제를 풀지라도 한 문제를 푼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왜냐 그러면 키워드별로 문제들을 쭉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하면 모든 문제의 답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애 영역별 기출문제 풀이지만 장애 영역별로 문제들은 모아놓고요. 그 안에서 다시 연도별로 이렇게 정렬을 시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임용출제 유형이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자주 출제되고 있는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풀어서는 조금 시간이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과정이 지금 2달여 8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매번은 아닐지라도요. 매번은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매번은 아닐지라도 답안지 작성 방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사한 그러니까 유사하다라는 건 그대로 복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사물을 통해서라도 답안지 작성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틈틈이나마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강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 그러면 주요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겁니다. 주요 이론을 복습한다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건데 영역은 개별화 교육을 제외한 원래 개별화 교육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의 강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 풀이 과정 안에서만 특별히 포함을 시켜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별화 교육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14개의 영역에 대해서는 워크북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워크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조화 정도를 셀프 체크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주요 이론을 복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까지도 많이 그리고 열심히 해 오셨다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워크북을 통해서 실시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개 영역이거든요. 14개 영역이니까 일주일에 2개의 챕터, 2개의 장, 2개의 교과를 공부하신다고만 해도요. 워크북을 통해서 보시고 미비한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된다면 그것마저도 상당한 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가 아까 좀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강론서를 리뷰하고 정리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과목은 학습장애화 교육입니다. 누가 쓴 책이냐? 김애화 교수님이 2012년도에 쓰신 책입니다. 물론 2012년도에 썼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 몇 번이 계속적으로 인쇄가 새롭게 돼서 나왔기 때문에 몇 세 이 부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12년도에 나온 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책 맞을 거예요. 파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 그 책을 갖고 할 거고 의사소통장애화 교육 즉 고은 교수님께서 올해 새롭게 3판을 내셨습니다. 그 3판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건데
학습장애학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수강하시는 학생분들한테 여쭤보시게 되면 대부분 강론서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뭐 학교 도서관 같은 데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렌트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머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을 거예요. 유인물을 서머리 되어 있는 유인물을 별도로 제공은 하지 않을 거고 같이 보면서 주요 내용들을 확인하고 부원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장애학 교육은 뭐냐 그러면 개정판입니다. 새롭게 완전히 만들어져서 나온 게 신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정판이라서 이 판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제가 이 판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려야 될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충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부분이 지금 강론서 리뷰와 정리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과목은요. 그래요. 학습장애학 교육 같은 경우 작년에요. 정대영 교수님께서 학습장애학 교육 책을 내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학원에서 지금 세 번째 강론서 리뷰와 정리 파트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 무리가 있냐 그러면 그 책 자체가 다소 서머리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론서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과목들을 전부 섭외하기에는 조금은 또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있는 것들 중에 또 다른 요인은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강론서들의 주요 내용이 이미 기본서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다른 장애 영역에 한해서는 거의 장담하건대 주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편저로 되어 있는 기본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해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부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애 영역별 워크북을 드릴 거다. 그러니까 뭐 제본이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본이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유인물로해서 매번 뭐 2개씩을 드린다든지 이와 같이 해서 구조화 정도를 여러분들이 셀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장애 영역별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14회차가 되겠죠. 그렇죠? 14회차에 대해서는 워크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셀프 체크를 하시면 되고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서 모의고사 1회를 실시를 합니다. 모의고사를 6월에 실시를 합니다. 다만요,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전 모의고사 마냥 교육과정도 들어가고요. 장특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 급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전공에 맞춰서 유아특수교육학이라든지 초등교육과정도 전부 들어가면 좋겠지만 제가 혼자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그만한 역량이 아직까지는 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아특수교육학이라든지 초등교육과정을 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그 다음에 특수교육학 일반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 1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면요 8주간의 수업을 듣고 나서 8주간의 수업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셀프 체크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강의를 다 듣는 시점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파악해 보시는 것도 가히 나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해서 5, 6월 달에 대한 강의는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강의 교재 남아 있습니다. 강의 교재는요, 작년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달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한 달여 정도 더 뒤편에 시작을 했던 게 있는데 김남진 특수교육학 심화 기출분석 1, 2권입니다.
기존에 이 책을 갖고 계신 분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개정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책이라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누락시키지 않고 기출문제들을 이 책에는 2011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의 기출문제가 담겨져 있거든요. 누락되는 문제 없이, 이제, 논술 빼고, 웬만하면 다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누락된 부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유인물을 통해서 나눠드렸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책이니 2011년도와 2011년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는 기존의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2009년도에서부터 2010년도 그리고 2013년도에 출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2013년도에 출시 그리고 작년에 실시된 2021년도 기출문제는 동일한 패턴으로 기존에 나와 있던 심화 기출분석 교재와 동일한 패턴으로 해서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고 해설은 또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만 이게 제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인물로 나눠드리는 거라서 좀 폼은 안 나겠다. 그렇죠? 책으로 갖고 있는 거하고 유인물로 갖고 있는 거 비교를 해보게 되면 좀 폼은 안 나겠지만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책을 만들어서 금방 인쇄를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서 원래는 부득이하게 기존에 출판되었던 책하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5, 6월 달에 있을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전부 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데요. 5, 6월 달입니다. 반이 온 거죠. 거의 반이 왔습니다. 5월 달이라고 치면 반이면 10월 달까지, 6월 달이면 12월 달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딱 반이 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아주 쉼없이 또 한 번은 몰아쳐야 되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지금 5, 6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잘 거쳐야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동형 기출 문제도 어렵지 않게 조금은 여유를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게 돼야 돼요. 그만큼 알아가는 것도 많아진다라는 이야기고 준비해 온 것도 많다라는 이야기니까 점점 편하게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이번 5, 6월 달 과정인 겁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많이 부족합니다만 저를 믿고 5, 6월 달 한번 투자해 보심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